3교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3교시 오늘은요,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 말고 내용을 조금 변경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로 좀 바꿔서 문제를 좀 풀이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작업에 이제 우리가 1작업 데이터를 블럭을 잡아서 4작업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내용을 바꿀 거라서 저 따라서 내용을 조금만 더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1작업에 돌아오셔서 단가열이 적혀 있는 G열 선택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블럭 잡지 말고 G열 머리글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삽입 버튼을 눌러서 해당하는 열의 왼쪽 편에다가 열 공간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미수금 Alt 엔터에서 결제 현황이라고 해서 어떤 새로운 필드를 하나 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미수금 결제 현황이라 그래서 해당하는 거래처에 혹시 미수금이 있다면 결제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여기다가 백분율로 표시된 내용을 좀 적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G5번 셀에서 G12번 셀에 백분율로 표시된 데이터를 넣을 건데 적으면서 바로 퍼센테이지 기호를 적지 말고요. 블럭을 잡아 놓고 자, 홈 리본 메뉴에 가면요. 표시 형식이 일반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내용을 적기 전에 내용을 적어야 하는 셀의 블럭을 잡아 놓고 표시 형식 부분에 보면 백분율 스타일이라고 퍼센트 기호 표시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이지만 백분율 기호를 딱 눌러주게 되면 여기 내가 잡은 이 영역의 서식은 백분율이다라고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 미수금 결제 현황에다가 여러분들 랜덤으로 이렇게 조금 56%, 뭐 25% 이렇게 해서 랜덤으로 조금 표시를 좀 해볼게요. 그냥 임의로 이렇게 45% 이렇게 해서 적어줄게요. 그래서 백분율을 표시를 할 때는 퍼센트 기호를 여러분이 직접 적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셀을 먼저 잡아서 백분율 스타일을 해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필요한 유효 자릿수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자릿수도 여기서 자릿수 늘림 이렇게 해주면 뭐 몇 점 1, 몇 점 뭐 2, 3 해가지고 자릿수를 더 늘리거나 줄여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요 내용은 제가 그냥 일단 그래프로 가지고 가기 위한 예제로 쓸 거라서 임의로 넣은 데이터니까 이제 이렇게 넣어서 참고를 해주시고 자, 사작업 문제를 좀 한번 볼게요. 자,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을 하시오. 자,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을 하고 새로운 시트로 이동을 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 바꾸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1작업에서 블럭을 잘 잡아서 F11번 키를 눌러주는 게 1, 2, 3번 프로세스였죠. 그러면 출력 형태를 지금 보면 서울하고 대전 지역의 거래 명세 현황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X축에는 거래 번호가 나열이 되어 있죠. 코드처럼 되어 있는 이 거래 번호들이 적혀져 있고 X축에는 그리고 막대 그래프는 지금 수량을 표시를 하고 꺾은 선 그래프는 단가를 지금 표시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수량하고 단가를 안 쓰고요. 저는 미수금 결제 현황과 단가를 써보려고 해요. 시험 문제하고 다르게. 대신에 서울 및 대전 지역은 똑같이 활용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서울인지 대전인지는 이 지역을 보면서 지역을 블럭을 잡는 게 아니라 거래 번호와 미수금 결제 현황 단가를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서울하고 대전만 하라고 했으니까 자, 거래 번호부터 자, 거래 번호 서울 요렇게 두 칸 잡을 땐 그냥 드래그예요. 그죠?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대전, 서울, 대전 이렇게 잡고 마지막에 서울 하나 잡아주고 자, 이 거래 번호하고 미수금 결제 현황하고 단가를 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떨어져 있는 열이면 따로 잡고 따로 잡겠지만 붙어 있을 때는 같이 잡아줘도 된다 그랬어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요렇게 같이 그 다음에 요렇게 한꺼번에 잡아주고 요렇게 두 개 잡아주고요. 제가 조금 색깔을 칠해볼게요. 초록색으로. 이 부분 이렇게 지금 잡았는데 초록색으로 색칠한 부분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다시 보세요. 위아래 두 칸
컨트롤 키로 4개, 마지막 하나. 이렇게 해서 서울하고 대전에 해당하는 것만 딱 잡았어요. 부산만 빼고 블럭을 잡고 키보드에 F11번을 누르는 거죠. 자, 눌러주게 되면은 자, 미수금 결제 현황하고 단가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시트가 하나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더블 클릭하면 제 사작업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사작업이라고 적어주고 드래그 제일 끝에까지 가져다 놓고요. 자, 이제 차트 조건 4번부터 진행을 해주면 되겠죠. 자,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 3번, 스타일 30번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계속 지금 문제를 풀어보면 알다시피 레이아웃은 3이고 그 다음에 스타일은 여기는 2010 버전으로 나오는 거라서 뭐 스타일 20몇 번, 10몇 번 이렇게 나오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버전에 맞는 스타일 번호가 출제가 될 거니까 그 스타일 적용 잘 해주시고 지금은 블럭을 잡아서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레이아웃은 3번. 자, 3번 레이아웃에 우리는 차트 스타일을 1번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1번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차트 영역에 글꼴하고 채우기 효과를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트 영역 선택하고 자, 글꼴은 굴림에 11포인트 해달라고 했으니까 11포인트로 해주고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채우기 효과는 질감의 파랑 박엽지요. 자, 서식에 가서 차트 도구 서식에 가서 자, 도형 채우기 질감의 파랑 박엽지를 해서 전체적으로 파랑 박엽지 들어갔고요. 그림 영역은 여기 안쪽이 여기가 그림 영역이죠. 그림 영역은 채우기를 흰색으로 이렇게 해줬어요. 자, 그러면 5번까지 다 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50점이에요, 여러분. 100점 중에. 자, 50점. 그 다음에 6번. 자, 차트 제목을 작성해 주세요. 클릭해서 자, 차트 제목 적어볼게요. 이라고 적어주고요. 자, 이 제목에 대한 글꼴하고 채우기 테두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꼴에 가서 글꼴은 굴림에 20포인트에 굵게를 해줬어요. 자, 굵게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서식에 가서 채우기 흰색, 그 다음 테두리는 검정 테두리 해달라라는 말이니까 그냥 테두리는 검정으로 이렇게 해주면 제목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자, 그게 6번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볼게요. 자, 단가 계열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미수금 결제 현황하고 단가 계열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자, 여기서 단가 계열은 빨간 막대기로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 막대를 클릭을 해서 자,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죠. 자, 들어갔더니 자, 차트를 미수금 결제 현황은 그냥 그대로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요. 단가에 해당하는 계열을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고 보조축으로 가겠다라고 넘겨주는 거죠.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합니다. 자, 했더니 자, 미수금 결제 현황은 좌측편에 퍼센테이지 백분율 단위로 막대 그래프로 그려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수금 저기 단가에 대한 부분은 거래에 대한 그 제품 단가에 대한 부분은 오른쪽 보조축을 기준으로 꺾은 선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볼게요. C091325에 자, C091325면 세 번째 이 항목이네요. 세 번째 항목에 수량의 계열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수량 계열을 사용하지 않았고 미수금 결제 현황 계열을 사용을 했으니까 미수금 결제 현황이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만 클릭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선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눌러서 해당하는 요소만 선택을 하고요. 자,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이 세 번째 항목의 미수금 결제 현황 레이블이 95%다라고 하면서 레이블 값이 표시가 됐어요. 여기는 지금 문제에서는 수량 34개 표시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량 부분이 이제 여기에 표시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눈금선 스타일은 파선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Y축에서 나오는 이 눈금선들 파선으로 해주세요거든요. 그래서 요 선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선택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 우측 편에 선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자, 거기서 대시 종류가 선 종류입니다. 거기서 파선을 찾아서 바꿔주시면 여기 안쪽 그림 영역에 들어가는 안쪽 선이 파선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하고 싶어서 오늘 내용을 좀 바꿨는데 축을 출력 형태를 보고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좌측편에 원래 문제에서는 수량이기 때문에 0개부터 900개까지 100개 단위로 표시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결제 현황률을 표시를 하고 있어서 100분율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편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를 하는 거라서 뭐 2만 원 단위로 8만까지 지금 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오른쪽 편에 있는 것부터 좀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편에 보면 0 값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지금은 10,000원 단위인데 시험 결과는 2만 원 단위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오른쪽 축 더블 클릭해서 자, 오른쪽 축 더블 클릭을 해서요. 여기 보면은 눈금션 옵션에 가서 단위를 좀 바꿔볼 거예요. 자, 여기 더블 클릭 다시 한 번 더. 자, 가서 값을 좀 바꿔볼게요. 축 옵션에 갑니다. 자, 축을 더블 클릭을 하고요. 자, 여기 가장 오른쪽 끝이 축 옵션이거든요. 자, 축 옵션에 가서 자, 최소값은 0 그대로 두고 최대값도 8만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주 단위만 2만으로 일단 바꿀 거예요. 그러면 단위는 2만 단위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로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바깥쪽에 작은 눈금선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표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위 표시를 했는데 표시 형식에 좀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회계 형식의 기호 없음 되어 있죠? 자, 회계 형식의 기호 없음 되어 있으면 여기가 빼기 표시로 표시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이거를 통화 형식의 기호 없음이 되어 있으면 여기가 0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그죠? 월요일에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통화의 기호 없음으로 0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회계의 기호 없음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뒤에 원이라고 표시가 된다. 0원, 2만 원, 4만 원 이렇게 표시된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서식 코드에다가 샵 컴마 샵샵 0 해주고요. 뒤에다가 원이라고 표시를 해준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0도 표시하고 원도 같이 표시하게끔 혹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거는 다시 원래대로 좀 해놓을게요. 지금 시험지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하려면 회계에 기호 없음을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왼쪽 편에를 보면 이제 문제는 제공이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0부터 100까지 해가지고 20%씩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단위 바꾸는 거 할 수 있으니까 자, 축을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축 더블 클릭해서 축 옵션을 봤더니 자, 최소 값이 0이고요. 최대가 100이 아니라 1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분율이기 때문에 최대가 1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근데 이거를 20% 단위로 하세요 하면 주 단위를 0.2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가 20% 단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축 단위가 항상 정수형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문제 없이 얼마 단위다를 적어주셨는데 시험 문제에 가끔 100분율로 축 단위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100분율에 맞게끔 최대 1, 주 단위 0.2씩이다 또는 뭐 0.25씩이다 해가지고 표시해서 나타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이제 이거 해보려고 제가 백분율 데이터 넣어서 수량 대신에 이제 이걸 사용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기억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8번에 이것도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범례명을 변경하세요. 자, 범례는 차트의 계열을 설명을 하는 게 범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제 오늘은 미수금 결제 현황하고 단가 단위원이 둘 다 Alt 엔터로 두 줄로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지에는 항상 여기 보이는 범례가 가로로 한 줄로 표시되게끔 출력 형태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는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에서 바꿔주는 거죠. 범례명은 데이터 선택에 가면 1작업에서 우리가 선택했었던 화면이 보여요. 데이터 원본에. 그럼 해당하는 계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계열 하나 선택해서 편집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셀 주소를 이렇게 찍어주지 말고 여기다가 직접 미수금 결제 현황이라고 한번 적어주고, 자, 단가 단위원도 편집 버튼 눌러서 단가 단위원으로 이렇게 편집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그러고 확인해주면 범례 부분이 이렇게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여기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을 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 입력하세요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최소 판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 여기에서 미수금 결제 현황이라고 하는 우리 95%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디자인에 가면 뭐 차트도 디자인에 여기 도구의 서식에 가면요. 여기 도형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가셔서 말풍선을 하나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다가 미수금 결제 현황이 95%면 미수금 제일 많이 결제 잘 되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최대 결제 라고 이렇게 해주고, 최대 지금 제일 많이 결제하고 있다라고 해서 95%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사각형을. 이제 문제 바꿨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사각형에 들어가는 글꼴은 차트 영역 서식 글꼴하고 똑같이 굴림의 11포인트. 일단 검정색 글자로 해서 가운데를 맞춰줄게요. 자, 그리고 채우기만 흰색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이 테두리는 검정색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파랗게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도형 이렇게 넣었고요. 자, 나머지 사항 출력 형태처럼인데, 보통은 나머지 사항 출력 형태처럼 해서 뭐요? 꺾은 선의 표식 모양과 크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조금 크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표식 아무거나 하나 더블 클릭을 해서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 이렇게 왔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축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 자, 계열 옵션에 채우기 페인트 통 모양에 가면 선이 있고 표식이 있어요. 여러분, 선, 표식. 자, 그 중에 표식에 가서 표식 옵션 기본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기본 제공으로 바꿔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바꿔주고, 크기는 이렇게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이 선의 두께도 조금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테두리 말고 여기 선에 가서 선 두께도 너비도 이렇게 조금 더 두껍게 해서 선도 더 굵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도 돼요. 그대로 두셔도 괜찮고 해서 요렇게 이제 차트까지 완성을 시키실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차트 완성하는 거고요. 차트에는 출력 형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드시면서 보면서 확인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1, 2, 3, 4작업 제가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풀이 다 해드렸고, 2, 3, 4작업 만드는데 저는 한 25분 정도에서 최대 30분 정도?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를 할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는 이제 근데 지금 거의 제가 시간을 물어보니까 다 45분, 뭐 50분 안쪽으로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최대한 실수하지 않게 2, 3, 4작업에서 확인 꼼꼼히 해주신 후에 이제 1작업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함수들 고민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첫날 그 개강할 때 얼굴 한번 보고 얼굴도 제대로 우리 못 봤죠. 마스크 쓴다고. 근데 하여튼 쭉 오시면서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험 치기 전날까지 그리고 제가 시험 치는 날 여러분들 1교시 끝나거나 2교시 끝날 때쯤에 시험장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시험 치고 가는 거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때 얼굴 볼 수 있으면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장에 가실 때 꼭 잊지 마시고 제가 그때 필요한 것들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지금 수험표 반드시 인쇄해서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이거는 뭐 컬러든 흑백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수험표 반드시 인쇄해서 가셔야 되고 사진 지금 업로드 안 되신 분들 반드시 본인 사진 업로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분증 꼭 갖고 가세요. 신분증에는 본인 사진과 생년월일이 표시가 되어 있는 신분증 꼭 갖고 가셔야 되고 검정 볼펜 하나, 사인펜 말고 검정 볼펜 하나 챙기셔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1교시 시험 보시는 분들은 8시 50분까지 고사장에 가주시고 2교시 보시는 분들은 10시 30분까지 해당하는 고사장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늦지 않게 가주시고 교실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어느 건물 몇 호실인지는 단톡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제가 금요일날 또 공지를 이렇게 다시 드릴 거니까 시간 잘 맞춰서 시험장에 늦지 않게 가셔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 볼까요? 지금 실시간으로 일단은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